어느 날 홍콩의 경찰서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칼로 아이 둘을 살해하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죽게 되었다는 남성.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천수위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입니다. 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수위는 홍콩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최고급 아파트와 그 옆에 위치한 정부 지원 아파트. 이 지역은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972년생인 김수경은 사천성의 인수연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두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1997년 김수경이 고향을 떠나 심천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13살 많은 홍콩 사람을 만납니다. 203은 홍콩에서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심천을 오가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경제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심천에서 일거리가 많아져 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성매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김수경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던 김수경에게 홍콩인 203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203은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3명이 있었지만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지고 심천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둘의 동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3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새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모두 전 와이프에게 줘버립니다. 1998년 203은 임신을 하게 된 김수경을 데리고 그녀의 고향 사천을 찾습니다.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던 김수경에 대한 배려였죠. 김수경의 가족은 홍콩 사람인 203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203은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3만 위안을 들여 가족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집을 지어주자 203은 마을에서 홍콩 부자라는 소문이 납니다. 천수위에서 최하층민의 삶밖에 살아보지 못했던 203에 대한 대우는 그의 허영심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둘은 정식 결혼증을 발급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한 달 뒤 8월에는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심천으로 돌아와 일을 하던 203은 전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절뚝이는 장애를 얻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금융위기는 203의 일자리를 빼앗아갑니다. 홍콩인인 그에게 홍콩 정부는 3,000 홍콩 달러의 사회보장 원조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203과 김수경은 둘째를 낳습니다. 같은 해 김수경의 동생도 심천으로 일을 하기 위해 오게 되고 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동생은 형부에게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먼저 아이가 밥을 흘리면 아이의 등짝을 때렸는데 과하게 엄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쉬고 있을 때 아이가 떠들면 손이 쉽게 나갔습니다. 한 번은 아이의 얼굴이 부어오르는 일도 있었죠. 제일 이상한 것은 203은 집안의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김수경의 동생도 나가지 못하게 하자 결국 둘은 싸우고 동생은 따로 방을 구해 나갑니다. 이때쯤 김수경과 두 딸은 홍콩으로 가기 위해 통행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두 아이의 통행증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203은 쌍둥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합니다. 2003년 2월 203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홍콩으로 갑니다. 그에게 나오던 3,000 홍콩 달러의 정부 보조금은 두 아이의 것까지 합쳐져 6,000 홍콩 달러로 증가하고 더 넓은 아파트인 천수위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유치원비도 정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때 김수경은 아직 정식 통행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심천에 있는 김수경과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딸은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데 김수경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아빠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면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수경은 이 일로 203과 싸우던 중 손찌검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결사코 이혼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가난한 시골에서는 가정폭력이 자주 있는 일이었고 203 같은 부자를 어떻게 만날 것이며 아직 홍콩에 정식 통행증도 없는 김수경에게
조금만 참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수긍한 김수경의 선택은 아쉽지만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드디어 정식 통행증이 나온 김수경이 홍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도착한 김수경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203은 부자도 아니었고 홍콩의 최하층민인 실업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203도 정부 보조금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당연히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으니 보조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단순한 계산을 하며 보조금 증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고 203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조금도 줄어듭니다. 김수경의 보조금이라도 추가로 신청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 홍콩에 온 김수경이 홍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홍콩은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죠. 수입이 줄어들자 김수경은 일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203은 김수경이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길 테고 정부 보조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예전에 심천에서도 김수경은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한 김수경을 억지로 점심시간에 돌아오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을 나가는 김수경도 싫었지만 보조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김수경의 옷을 모두 가위로 잘라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신분증을 항상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김수경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때부터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203은 음식이 짜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이를 내쫓습니다. 이웃 주민이 그들을 보고 사회복지소로 데려다주고 여기서 김수경은 남편이 칼을 숨겨두고 있으며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소에서는 이 일을 처리해줄 수 없으니 경찰서에게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수경과 아이를 부녀자 보호센터로 입주시켜주지만 단순 가족 불화로 처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6일 뒤 집으로 돌아온 김수경은 두 딸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심리상담사가 아이들을 만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 앞에 203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샤워시켰을 뿐인데 애 엄마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능청스럽게 웃어 넘깁니다. 사회복지소에서 집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203이 집에 없던 덕분에 김수경은 복지소 직원에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2개의 칼을 집에 숨겨두었어요. 집을 확인해보지만 칼은 나오지 않았고 김수경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라고 생각한 복지소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잡아주지만 남편은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아내는 아이들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 없이 진행된 50분간의 상담에서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 불화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부녀자 보호센터에 입주해 있던 김수경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자신은 나은 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김수경이 가장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죠. 이때 김수경은 꺼놓은 핸드폰을 켜게 됩니다.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된 203이 잘못을 빌자 남편에게 잘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203은 경찰서와 보호소 직원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김수경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203은 이웃집 사람에게 종종 이런 말을 꺼냅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을 빌려 각종 값비싼 해산물을 사온 뒤 아내와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살해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2번이나 집으로 돌아온 김수경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이웃집 주민도 왜 자꾸 집으로 돌아오냐고 묻자 일도 없고 돈도 없는 데다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주일 뒤 김수경은 집안에서 칼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부녀자 보호센터로 들어가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위해서 방문한 203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말에 따르면 203은 사실 김수경의 동생을 먼저 알고 지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수경이 나타나며 자신을 잡았고 연애를 시작한 김수경은 각종 이유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03은 이혼을 희망하지만 김수경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가정 불화의 원인은
모두 김수경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김수경은 203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긴 뒤 동생이 있는 심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홍콩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아이의 신분증을 203이 가지고 있으니 방법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이웃집에 맡겼던 두 아이를 데려온 203이 김수경에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김수경이 아이들의 신분증을 요구하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이었습니다. 203의 전처가 왜 그렇게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덕분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깨진 유리를 밟고 다친 김수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폭행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찰이었지만 두 명을 한 공간에 앉혀두고 한 명의 경찰관이 번갈아가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네 번째로 부녀자 보호센터로 들어가는 김수경입니다. 203은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고 또다시 협박을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보호센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김수경은 보호센터에서 같이 지낸 사람과 오후 3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점심 무렵 경찰에게 집으로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을 검색해보니 이 집은 가정불화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없으니 사회복지소로 안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집으로 가게 된 김수경은 오후 3시가 되어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천수위의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자신을 위협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허리에 중상을 입은 203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20cm 길이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의관과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김수경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수경과 203의 상처를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김수경의 온 몸에는 저항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 사진과 묘사는 영상에 담지 못하지만 김수경은 팬티와 하얀 양말만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양말의 위로는 가해자라면 남아있어야 하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김수경과 달리 203의 온 몸은 깔끔했는데 단 한 개의 중상은 아무리 분석해도 타인에게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상의 근처에는 두 번의 망설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처는 있는데 옷은 깨끗했습니다. 옷을 들어 올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었죠. 사망 추정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부검 결과 김수경은 경찰 신고 5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3은 경찰 신고 직전 생긴 상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5시간 전 김수경이 쓰러진 뒤 203이 상처를 입은 것이었죠. 모든 진실은 밝혀졌으니 이제 203이 깨어나기만 하면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사건 발생 12일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 유일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도망간 흔적이 있었고 둘째 딸은 저항의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수경은 마지막 순간에도 두 딸을 안으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나 돈을 벌어야 했던 김수경은 어쩌면 기댈 사람이 없는 그녀의 인생과 현실에 203을 한번 의지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